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늦은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로 멀리 떠나고 싶다. 근데 해외는 못 가면 어디를 가냐? 제주도를 많이 가잖아요. 권주님은 내일부터 휴가를 갑니다. 제주도에서 강원도로 여행 한번 가보려고요. 육지 구경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주에 사시는 분인데 강원으로 휴가 가신다? 네. 저는 어디라도 좋은데 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세요, 제이비. 네, 그럴까요? 가셔야죠. 네. 둘이 같이 가라는 얘기도 있던데, 춘철님들이. 네? 그러니까 같은 날짜에 가라고요. 어디 같이 가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저도 싫고요. 같은 날짜에 가라.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지금? 너무 네라고 놀라시는 게 좀 기분이 그러네요. 예. 저도 같이 갈 생각은 없거든요. 예. 아무튼 휴가는 뭐 챙겨야 되니까요. 제이비도 계획이 서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이 더운데 어딜 가요? 방송국이 얼마나 시원한데. 토모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에 자다가 이불을 끌어 덮었어요. 아침 공기가 선선해요. 역시 이제 저는 모기 퇴치용 선풍기를 틀어놓는데 이제는 추워요. 이불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짱가님 아침 식사하면서 저는 눈팅할게요. 네. 배도 채우고 뉴스도 채우고. 하승성님 3년째 듣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본방 사수합니다. 네? 이 얘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3년째 라디오로 듣고 있다. 그렇죠. 처음으로 유튜브 본방 사수를 한다. 또는 3년째 다시 듣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본방을 사수한다. 뭐든 좋습니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네. 김동호 님이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네. 시선 집중 하루 안 보고 하루 안 들으면 밥맛이 없어요. 시선 집중이 밥맛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죠. 하루 결석하면 밥맛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돌아가는 걸 잘 모르겠고 무기력해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하루로도 안 들으면 귀 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태교님 매일 즐겨 듣고 있습니다. 멋진 제이비 덕분에 많이 깨우치고 있네요. 오늘은 저도 이런 멘트 한번 남겨봅니다. 꿈 같은 휴가 끝내고 귀가를 위해 공항 대기 중입니다. 요 자랑 하고 싶으셨구나. 발걸음이 무거우시겠네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딱 요때까지는 아직 설렘이 있죠. 휴가의 설렘이. 그런가요? 공항에 이제 딱 내려서 집으로 가는 차에 딱 타면 이제 그때부터 한숨 조금 나오나요? 먹구름이 꾸죠. 그렇죠. 네. 하지만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본격적으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주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8월 말까지 유류세 기본세율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휘발유 같은 경우에 25% 낮은 상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8월 말까지 만료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국민 부담 완화 차원. 그래서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네, 올해 세수가 40조 가까이 덜 거친 상태에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제가 사실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결국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일단 반갑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리띠 졸라매다 못해서 이제 개미허리가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반가워해야 될 일이긴 한데 이럴 때 드리는 말씀이 꼭 사족으로 덧붙여지죠. 좀 더 쓰시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어제 이 얘기 들으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목소리에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아니, 저는 보면서 뭐 10월 말이냐. 이왕이면 연말 딱 심플하게 이러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왜 연말까지가 아니라 딱 잘라 2개월만이라고 했을까? 이런 건데.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세수 결손을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마카가 조금 전에 추경호 부총리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또 그렇게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뭐 아니면 2개월 뒤에 국제유가가 내릴 거라고 뭔가 확신하는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세수 결손 쪽에 시선이 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의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아직 상저하고 그대로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회사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 상저하고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고 유지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저하고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경기가 상반기에는 좀 안 좋았지만 하반기로 가면 좋아진다, 올라갈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상저하고가 되면 세수도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쓰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미 펑크난 사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냥 딱 2달만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또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10월에 국제 유가 보고 또 방침을 정하겠다. 이렇게 좀 살짝 덧붙이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떠오르는 말이 마통입니다. 마통. 저희가 어제 정경유착 시즌2에서도 좀 짚었지만 마이너스 통장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한국은행 마통에 100조 이상을 지금 정부가 끌어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누적. 이자만 1,100억 원이 넘는다. 그렇습니다. 근데 세수는 지금 올 상반기까지 44조 원 이상이 부족하다.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촌철님들께서 좋기는 한데라고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양지혜님, 깎아준다니 좋기는 한데 불안해요. 마징가님, 반가운데 뭔가 찜찜해요. 김종희님, 세수는 부족한데 감세는 계속. 나라 고가는 안녕하실까? 걱정입니다. 혹시 그 연말까지로 이렇게 딱 잡지 않은 이유가 혹시 이런 거 있는 걸까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말까지 딱 갔다가 이때 확 유류세 인하를 접어버리고 결과적으로 기름값 올리는 게 되면은 총선 즈음 가서 체감하는 지수를 높여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일찌감치 끊자. 10월에는 끊자. 혹시 이런 걸까요? 아니면 12월까지 가버리면 4개월만 더 이런 소리가 나올까 봐 걱정해서 그런 걸까요? 뭘까요? 국제 유가가 훅 떨어질 거를 예상하시나? 그렇다면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벵고르님. 근데 네. 국제유가가 훅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는 게 10월 가버리면 겨울 다가오고 그럼 기름 더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뭔가 보관이 있는 게 아닐까? 없나? 걱정이 되는데요. 더 이상 해석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래도 2달 더 연장해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촌철님들은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벵고르님. 네. 저 내놓을 금 없어요. 경제 챙겨주세요. 라는 촌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금 모으기 얘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죠. 정치권에서. 네. 언제까지 금 모으려고 합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맙시다. 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참 잼버리는 끝났습니다만 그 뒤끝은 참 깁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버스 노쇼 문제가 있었다. 노쇼? 노쇼. 네. 예약해놓고 안 지키는 경우. 네. 식당에서 이제 노쇼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비스무리한 현상이 버스 업계에서도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몇 개 사례만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버스 업체 한 곳은 지난달 28일부터 모두 77차례, 77차례 약속 장소로 버스를 몰고 나갔는데 이 가운데 25번은 아무도 태우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노쇼가 되는 거죠. 공항으로 나갔지만 일정 착오로 대원들이 안 온 경우가 있었고 호텔에서 대원들을 수송하러 갔지만 이미 다른 버스가 이중 배차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빈 차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직위가 얼마나 관리를 엉망으로 했는지를 보여준 아주 단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뭔가 그 버스 기사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출발 시각 안내도 제대로 뭔가 받지 못해가지고 운전석에서 하루 10시간씩 식사도 못한 채 무작정 기다리는 일이 반복이 됐었다고 합니다. 잼버리 기간 전후로 버스에 닥친 현상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노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이것부터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는 지금쯤은 파악을 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당국은 노쇼의 규모나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파악 중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참 도대체 뭘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자 노쇼면 그럼 비용 지불 안 해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네, 해야죠. 버스 한 대에 85만 원에 이르는 정상 운행 비용을 조직위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버스 업체 한 곳에서만 77회 가운데 25회를 빈차로 돌아왔으면 버스 업계 전체로 하면 도대체 이 노쇼 규모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 혈세 말 그대로 밑빠진 게 물붓기 차원인데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조직위원회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정말? 네? 그러게요.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다. 사실 뭐 긴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운용 가능한 버스한테 다 연락해서 대기해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뭐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런 변명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 세금이 또 나간다는 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긴급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잼버리가 개영식을 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조기 철수를 결정한 다음부터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노쇼 사례를 보면 지난달 28일부터라는 거잖아요. 어허. 개영이 되기 전부터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이었다는 얘기예요. 조직위원회의 운영이. 그러니까요. 타파님이 잼버리 뉴스는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아요. 알면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앞서서 세수펑크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돈 쓸 일만 생기는 건데 잼버리의 뒤처리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잼버리 마지막 K-팝 공연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하이브리드 잔디였다면서요. 네. 그거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도 지금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뉴스도 오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기 철수를 하면서 전국 각지 곳곳으로 지금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숙소 비용 들어가고 식사 비용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들어간 돈만 그 줄잡아 300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지자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쓰라고 해서 썼는데 이걸 정부가 보존을 할 거냐? 정산 안 해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오늘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면 첫 뉴스부터 두 번째 뉴스까지 세수는 펑크 나는데 돈 쓸 때는 많고 또 헛돈 들어가는 것도 많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 얘기 나오면 머리가 아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줄여서 민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민변이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이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우리 헌법 제35 1항에 의하면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지금 침해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한 무모한 일본 정부의 무단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네, 이번 청구에는 4만 25명의 시민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청구인 숫자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남방 큰 돌고래와 밍크 고래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평가를 좀 해볼까요? 헌법소원 청구가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국민들의 참여 보장권 등을 저버려서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일어났다는 취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하지만 일본 정부에 뭐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사후적으로라도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그런 점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하나의 계기가 더 있다. 이런 말씀도 마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뭔데요? 곧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과 미국 정상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할 거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비록 의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언급을 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자,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좀 주목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거는 헌법소원의 취지, 그거 지금 연결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의제로 올라가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라도 말이 나온다면 그렇죠. 대꾸는 또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얘기를 할지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주목할 뉴스들도 있는데요. 지난 13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일본에 요청한 게 대부분 수용됐다. 라고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도 1일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당 부분 진전이 있다. 세부 사항 조율 작업만 남았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네. 우리 측 전문가 참여 등 뭐 발표가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나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국민들은 또 묻겠죠. 이걸로 충분하냐.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주목할 게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네. 저희가 며칠 전에 짚어드렸던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 금지 소송에 대한 판결 오늘 나올 텐데요. 네. 이 결과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공립유치원 교사에게 자신이 카이스트 나왔다며 막말을 퍼부은 학부모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죠. 네, 여기서 음성도 들려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이 학부모의 신상이 털렸고요. 이후 이 사람의 블로그에서 네티즌과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학력이 부풀려졌다는 등의 내용이 새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치고 하나에만 주목을 할 텐데요. 한 네티즌이 당신 이름 전국 교사들이 다 기억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리니까 공립유치원 교사 아무개 이름도 전국 교사들이 다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유치원 교사의 실명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학부모가. 아울러 죄송합니다만 그 교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서희초 교사가 아닙니다라는 이런 주장하는 글도 함께 올렸다고 합니다. 안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자, 교사의 이름을 거론한 것 자체가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지적은 이렇게만 하고 생략을 하겠고요. 죽음 운운한 거 이건 진짜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막말의 기준은 죽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 교사가 죽지 않으면 견딜 만한 거고 따라서 가해성 말은 막말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거친 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고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학부모라는 사람은. 네? 왜 막말을 했냐고 비판했더니 더 센 막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초원님이 무섭습니다라고 평을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보태서 또 저는 짚고 싶은 게 아이의 실명이 거론되는 것은 법적으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답글도 지금 누리꾼한테 달았어요. 자신의 아이를 이야기하는 네. 거죠. 자기 아이 이름 거론되는 건 법적 조치 대상이고 피해 교사 이름을 자기가 공개하는 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뭔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고 물론 아무리 그런다도 아이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되죠. 그건 아니고 네. 근데 이렇게 사리 분별력이 왜 자신한테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것이?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네. 학력 높으시다면서요. 학력 높으시다면서 자기 입으로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사리 분별력 좀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그 학력도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리고 이분이 내셨다는 책에 대해서 지금 누리꾼들이 뭐 별점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정당하기보다는 그 책은 또 되게 아름다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을 쓰실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전 또 그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나저나 이 뉴스가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비슷한 뉴스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렇죠. 근데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은 도대체 어디까지 왔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요. 네. 일단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 각종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한대요, 오늘. 심사.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심사 개시는 제가 볼 때 국회의 어떤 지금까지의 그 관행을 볼 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